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74쪽에 있는 목표값 찾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종 이론 시험에 목표값 찾기하고 시나리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데요. 목표값 찾기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원인이 되는 값을 알아보는 게 목표값 찾기고요. 첫 번째 시간에 배우신 시나리오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값을 변경해보고 결과값을 예측해보는 것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목표값 찾기는 목표값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값 찾기는 하나밖에는 예측을 못 해봅니다. 그 차이점도 이론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섹션 15번 예제를 불러갖고 와보세요. 15번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대출 금액 1,1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대출 금액 100만 원, 상환 기간이 2년, 이자율이 6%일 때 아까처럼 44,000원씩 불입을 해야 된다. 뭐 우리 데이터 표에서도 가끔 아니 아까 한번 했었잖아요.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율과 대출 상환액을 가지고 이 대출 상환액을 구할 건데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월 상환액이 2만 원이 되려면 기간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라 이런 소리예요. 자, 보세요. 2년 동안에 100만 원을 갚으려면 한 달에 44,000원씩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제가 돈이 없어. 한 달에 2만 원씩만 납입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당연히 대출 기간이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출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를 예측해봐라 이런 뜻이니까요. 월 상환액에다 마우스 갖다 놔 보실래요? 그럼 여기 수식 입력줄에 한번 보시면 미리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물론 이 뭐 PMT라고 하는 이 함수는 재무 함수라고 그래서 커마리 1급에는 나옵니다. 근데 2급에는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PMT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수식 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목표값 찾기에서는 이 결과값이 이 44,000원이 반드시 수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여기가 수식이 안 돼 있으니 목표값 찾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하시고 데이터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그럼 여기 보시면 이론 시험에 이거 나와요. 여기에 수식셀이라고 써 있잖아요. 수식셀.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수식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찾는 값은 이 44,000원이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2만 원이 된다 그랬어요. 2만 원. 반드시 상수값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값이 아니면 여기가 셀 값을 입력하면 목표값 찾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값. 그다음 바꿀 셀 값은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알고 싶잖아요. 지금 현재는 기간이 2년이지만 제가 몇 년으로 늘어날 것인지를 알아봐라 이런 뜻이니까 이 기간을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어때요? 5년 갚아야 내가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다 갚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배우실 데이터 분석 쪽에 있는 것들은 이해만 하시면 금세 풀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기출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76쪽이고요. 문제 파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76쪽의 문제를 보시면 광고 비용의 합계가 5만 원이 되려면 그랬어요. 지금 광고 비용이 어디냐면은 길벗 계열사에 그랬어요. 길벗 계열사 어, 교재가 지금 13,363원이고 합계가 55,228원이에요. 광고 비용이 전체 합계가 55,228원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 광고 비용을 5만 원으로 줄이고 싶어요. 줄이고 싶을 때 그러면 계열 1, 2, 3, 4 A, B, C, D 중에서 어딘가가 줄어야지만 얘가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55,228원이란 것은 위에 있는 그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당연히 수식으로 되어 있죠. sum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네 개의 합계가 구해져서 지금 이 값이 나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계열 C가 얼마가 바뀌는가를 알아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C 계열만 우리가 광고비를 좀 줄여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마우스를 놓으세요.
반드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목표 값을 이루고자 하는 셀에다가 마우스 놓으시고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이 셀이 얼마가 되고 싶다. 5만 원이 되고 싶다. 되려면 어디를 바꾸고 싶다. 계열 C의 광고 비용. 지금 현재는 13,368원인데요. 얘가 얼마가 되는가를 알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여기는 반드시 수식 세열이어야 하고 찾는 값은 반드시 상수값이어야 합니다. 상수값. 여기는 주소값이어야 되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어때요? 5만 원이 되면서 계열 C사는 8,000원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죠. 이게 바로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4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3장을 배우셨어요. 뭐 정렬, 부분합, 필터, 피벗 테이블, 뭐 오늘 배우신 통합,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이런 것들은 매번마다 매 회차마다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빈도수가. 그런데 지금부터 할 4장 문제는 4장에는 매크로하고 차트가 나오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맨 마지막 작업 그래서 차트 매크로가 두 문제가 나오고 차트가 작은 문제로 해서 5개 문제가 나와서 10점, 10점, 20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작업 문제인데요. 사작업 문제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옵니다. 매크로 10점, 차트 10점, 그래서 20점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니까 꼼꼼하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크로 문제, 섹션 16번 문제를 불러와 주세요. 솔직히 매크로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매크로는 더 이상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마다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쉬울 겁니다. 자, 매크로 문제를 열어주시고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매크로 문제는 특히나 문제를 잘 읽고 푸셔야지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교재 178쪽의 문제를 보시면 썸 함수를 이용해서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 당연히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썸 함수를 써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개발 도구의 양식 컨트롤을 이용해라 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F4에서 F12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합계를 자동으로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럼 매크로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반복적인 작업을 저장시켜 놨다가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작업이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매크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매크로 댓글 사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버튼만 누르면 댓글이 몇억 개가 한꺼번에 달리게 한다던가 뭐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들 티켓 예매할 때 한 사람이 여러 몇백 개씩을 예매하게 한다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매크로라고 하는데요. 엑셀 매크로는 VBA라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시험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론 시험에는 VBA가 나와요. 물론 실기에는 VBA 코드를 작성하라고 하는 문제는 2급에는 안 나옵니다. 1급에만 나오는데 이론 시험에는 VBA 코드에 대해서 잠깐 나오니까 엑셀의 매크로는 VBA로 작성되어 있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위에 메뉴를 보시면 개발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이걸 해보시는 분들은 선생님 저는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나타내게 하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메뉴는 네, 파일 눌러보세요. 파일. 맨 밑에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엑셀을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개발 도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개발 도구를 나타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메뉴를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도구의 옵션, 아니야, 파일의 옵션, 그 다음에 맨쪽에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개발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지만이 나타납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개발 도구라는 말이 뜰 거예요. 위에 이렇게 뜨죠. 이게 떠야지만이 매크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매크로라는 말이 보이고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말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론 시험에는 이 매크로 보안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고요. 이 비주얼 베이직이 뭔지 참 간단한 코드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개발 도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파일에 가서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 체크 이렇게 해주셔야지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매크로를 작성을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도 179쪽에 지금 리본 메뉴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보고 하시면 되고 매크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거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 매크로에 대해서. 그런데 매크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매크로를 작성해 놓고 도형하고 연결시키는 교재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도형을 먼저 그리고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매크로를 연결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도형을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식 컨트롤을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발 도구에 삽입에 이게 양식 컨트롤입니다. 자, 또 동일하게 생긴 거가 양식 컨트롤에도 있고 액티브 컨트롤에도 있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 요 첫 번째 그림. 절대로 2급에는 액티브 컨트롤 것은 안 나옵니다. 반드시 양식 컨트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클릭. 이 단추를 어디다 놓으라 그랬냐면 B14에서부터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B14에다 놔야 되는데 이 셀에 정확하게 맞게끔 그려가게 하려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B14에서 C16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C15까지네요. 잘못 썼어요. 제가. 그럼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우고 삽입에 단추 가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B14에서 C15 이렇게 놓으세요. 그럼 바로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매크로를 안 만들었잖아요. 단추하면서 매크로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하라고 했어요. 합계. 합계라고 쓰시고 여기서 기록을 누르셔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새로 만들기를 눌러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록을 누르셔야 됩니다. 기록 누르고 자, 그럼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여러분, 이 대화 상자가 정말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매크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로 시작한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무언지, 설명은 무엇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실기 시험에서는 그냥 매크로 이름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 시험 하나 더 설명드리면 매크로 저장 위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용, 새통합, 현재 통합 문서. 우리 실기 때는 그냥 냅두시고 현재 통합 문서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합계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 맨 밑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화면의 맨 밑에 쪽을 보시면 준비라고 써 있고 여기 개발 도구에 여기 기록 중지라는 말이 떠 있어요. 매크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이는 모든 작업이 비주얼 베이직 언어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쓸데없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다란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합계를 구해야 돼요. 그럼 딱 클릭하고 는자 쓰고 sum 쓰세요. sum 가로 열고. sum은 함수는 무조건 가로 열고 닫고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E4까지 드래그. 그러면 B4 콜론 24라고 써져요. 그럼 B에서부터 12까지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럼 365점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셀들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 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쫙 그려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럼 매크로 마우스 풀고 매크로 중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한 썸 함수에 관련된 것만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 단추 2라고 하는 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텍스트 편집하시고 합계로 바꾸세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매크로 기록을 하고 썸을 쓰고 복사까지는 잘 하세요. 그런데 매크로 중지를 안 하고 나서 이거의 단추의 이름을 합계라고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추의 이름을 합계라고 바꾸는 것까지 매크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문제는 합계만 구하는 거를 매크로로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지워볼게요. 제가 이렇게 딜리트 키 눌렀어요. 그리고 이 단추를 딱 클릭하면 합계가 자동으로 딱 구해져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매크로를 중지하신 다음에 이 단추의 이름을 바꾸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매크로는 어려워서 제가 다 설명드릴 건데 이제 하나 했어요. 매크로 문제가 2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문제는 A3에서 F3까지를 A3에서부터 F3까지를 빨간색으로 채우는 매크로를 만들으래요. 그런데 그 이름을 채우기라고 하고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걸 누르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런 소리예요. 보통의 매크로 문제는 하나는 양식 컨트롤이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도형으로 가지고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번에는 도형으로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도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도형은 삽입의 도형. 여기 사각형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있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여기 보이시죠? 요걸로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도형의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어디다 그리라고 그랬냐면 E14에서부터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Alt 키를 누르고 E14에서부터 F15까지를 드래그 하세요. 그럼 딱 놨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단추를 가지고 그렸을 때 하고 도형을 가지고 그렸을 때의 차이점을 혹시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단추를 그리면 그리고 탁 놓으면은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바로 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단추를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그러면 저렇게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바로 뜨잖아요. 그런데 도형을 가지고 그리면 매크로를 지정하라는 단추가 안 떠요. 그럼 어떻게 얘하고 매크로를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매크로 지정 가세요. 매크로 지정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을 뭘로 하라 그랬냐면 채우기로 하라 그랬어요. 채우기.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동일합니다. 기록. 그럼 대화 상자가 뜨잖아요. 아까 이거 엄청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인.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록 중지가 여기 위에 떴죠. 여기 위에도 떴고 아래 준비 밑에도 사각형이 떠 있어요. 지금은 다 기록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빨간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드래그 하시고 홈에 채우기를 빨간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홈에 여기가 채우기죠. 채우기에
표준색의 빨간색. 여기 보시면 표준색이라고 있죠? 표준색의 빨간색을 클릭. 그럼 지금 해야 할 일을 다 했어. 그럼 그 밖에 블럭 풀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도형을, 이름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텍스트 편집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이거의 이름을 뭘로 하라 그랬냐면, 채우기라고 하라 그랬어요. 텍스트를 채우기.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합계가 없었으니까 합계를 새로 생성을 했으니까 합계를 지우고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합계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그런데 이거는 빨간색을 칠한 거잖아요. 없던 걸 생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채우기가 없애볼게요. 채우기 없음을 해놓으시고 얘를 눌렀을 때 빨간색이 채워지면 제대로 된 거죠. 이게 매크로예요. 자, 그러면 제가 비주얼 베이직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매크로 기록만 했어요. 근데 그 매크로가 비주얼 베이직에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명은 여러분 이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기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에 왼쪽에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써 있어요. 클릭하세요. 여러분들한테는 화면이 또 공유가 안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비주얼 베이지라고 왔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모듈이라고 떠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합계라는 매크로하고 여기 합계라는 매크로 보이시죠? 채우기라는 매크로가 작성이 돼 있잖아요. 제가 했던 모든 마우스 클릭하는 과정이 여기에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론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매크로는요, 서브하고 엔드 서브로 작성이 됩니다. 문법입니다. 이걸 비주얼 베이직 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콧다운표가 있고 합계 매크로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주성문이라고 합니다. 이론 시험에 나옵니다. 주성문은 프로그램하고는 아무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설명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보면 레인지 F4 이런 것들은 2급에는 잘 안 나와요. 그지만 이렇게 작성이 된다. 범위를 F4키를 눌렀다 뭐 이런 소리고요. 2급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서브, 엔드 서브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성문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크로를 닫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1번 매크로도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는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는 교재 189쪽 표시고 교재 보시면 여기 수령액을 구하는데 수령액 매크로 이름을 수령액이라고 하고요. 기본급 수당 세금의 합계를 여기다 내라 이런 소리고 단추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합계를 내긴 되는데 서함수를 쓰란 말이 없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더 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박스가 지금 테두리가 안 씌워져 있잖아요. 이 전체에다가 테두리를 씌우는 매크로를 만들고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로 해라 이런 소리예요. 자, 매크로도 한 문제당 5점씩인데 내가 뭐 매크로 이름만 맞고 실행은 틀렸다 이런다고 해서 점수가 줄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5점, 5점을 맞기 위해서는 정확히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단추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어디다 만들으라 그랬냐면 B14하고 C15에다 만들으라 그랬어요. Alt키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그럼 바로 매크로를 쓰라고 나오잖아요. 매크로 이름을 뭘로 하라 그랬냐면 수령액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기록 누르세요. 자, 확인 누르시고 지금부터 녹화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수령액을 클릭하시고 는자 쓰고
썸 함수를 안 쓰고 그냥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C4 더하기 D4 더하기 세금 2사 엔터. 그다음 오른쪽 아래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착 채워지죠. 자, 여기서 가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매크로를 중지하실 때 까맣게 생긴 블럭을 풀고 해야 되나요? 그냥 바로 이렇게 블럭 지정된 상태에서 기록 중지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뭘 하시든지 간에 합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보기상 그냥 풀고 기록 중지 눌렀어요. 다 단추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텍스트 편집, 수령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령액 지우고 이 버튼을 눌러봤을 때 수령액이 딱 계산이 되면 잘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 두 번째는 테두리를 씌우는 매크로를 만들 건데 얘는 기본 도형의 빗면을 가지고 만들어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단추를 갖고 만들고 하나는 도형을 가지고 만드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여러분 여기에 빗면이라고 뜹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게 빗면이에요. 요거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대시면 거기 풍선 도움말이 떠서 사각형 빗면이라고 정확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사각형 빗면을 클릭하시고 24에다 그리라 그랬으니까 Alt키 누르고 24에서부터 F15까지 놓고 자, 바로 매크로 지정 문제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로 하라 그랬어요. 테두리. 기록. 확인. 자, 지금부터 녹화가 돼요. 자, 어디를 테두리를 씌우라 그랬냐면 A3에서부터 블럭 잡고 그냥 모든 테두리를 씌우라 그랬으니까 모든 테두리는 여러분 여기 글꼴 여기 눌러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테두리 보이시죠? 네. 자, 글꼴에 모든 테두리. 박스가 쳐졌어요. 밖에 누르시고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매크로 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매크로 하나 만들고 기록 중지를 안 누르고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계속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운돼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매크로를 이제 다 컴퓨터 시스템 다운돼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꼭 기록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름 바꿀게요. 텍스트 편집에 가서 테두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셨어요. 근데 잘못했어요. 매크로를. 그럼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삭제하고 다시,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삭제하고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매크로 삭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개발 도구에 매크로라고 하는 데를 가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매크로가 여기 써 있죠. 그래서 테두리라고 하는 매크로를 지울 거면 여기 삭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론 시험 문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매크로 가서 테두리라고 하는 매크로를 편집을 가볼게요. 여러분 편집. 편집에 가니까 뭐가 떠요? 비주얼 베이직 언어가 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크로 이름을 잘못했어요. 그럼 여기 테두리라고 여기 이게 매크로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론 시험에 매크로 이름은 변경할 수 없고 다시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매크로 이름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야지만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매크로를 잘못 작성하시면 매크로에 가서 삭제하시고 다시 작성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매크로 2번, 기출 2번까지 하겠습니다. 기출 2번 가보세요.
여러분, 교재 190쪽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평균이 있습니다. 뭐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냐면 D13하고 E13 이 두 개의 판매 가격하고 수량의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를 구하라 이런 소리고 여러분 함수를 아직 안 배우셨지만 참고로 평균은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계는 sum, 평균은 에버러지. 자, 두 번째 문제는 도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쉼표 스타일을, 지금 컴마가 안 찍혔잖아요. 여기다가 쉼표 스타일을 지정해라, 이런 뜻이고요. D4에서부터 E13까지니까 이 두 개의 셀에다가 쉼표 스타일을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매크로를 지금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추를 그리라 그랬으니까 개발 도구, 삽입, 단추를 어디다 놓으라 그랬냐면 G6에서 7까지 놓으라 그랬어요. Alt키 누르고 G6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G3부터 놓으라 그랬네요. 두 번째 거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가 틀렸어요. 삽입에 단추 Alt키 누르고 G3부터 하겠습니다. 3에 이렇게 놨어요. 매크로 이름을 평균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평균 하겠습니다. 기록 누르시고 확인. 자, 지금부터 기록 중이에요. 여기다 마우스 놓고 여러분 에버러지 함수를 쓰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는자 쓰고 AVE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아직 함수를 안 배웠지만 오늘 이제 함수 들어갈 거예요. 에버러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럼 가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함수를 끝까지 쓰지 마시고 AVE라고 쓰면 에버러지하고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떠요. 그럼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여기 fx라고 있습니다. fx 얘를 눌러주시면 함수 마법사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합계를 구할 거냐 이런 소리거든요. 어디에 합계를 구할 거냐면 아니 어디에 평균을 구할 거냐면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나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판매 수량의 평균까지도 구해져요. 자, 얘는 평균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반드시 기록 중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거의 이름을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방금처럼 저희가 에버러지라고 이렇게 입력을 직접 했잖아요. 에버러지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식에 가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를 5개를 미리 내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평균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에버러지가 써집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그냥 엔터만 치셔도 되고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뭘로 쓰시든지 간에. 자, 그럼 이렇게 지우고 얘를 눌렀을 때 여기에 평균이 딱 구해져야 되겠죠. 이게 매크로 하나. 자, 두 번째 거 매크로는 도형의 육각형을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삽입에 도형.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기본 도형에 육각형이 있습니다. 마우스에 보이시면 요게 육각형이에요. 이렇게 써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삽입의 도형의 육각형을 G6에다 7에다 그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도형은 바로 안 나온다 그랬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이 매크로 이름을 뭘로 하라 그랬냐면 쉼표로 하라 그랬어요. 쉼표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기록, 확인, 어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13까지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평균 구한 데까지.
여기를 쉼표 스타일로 해라 그랬으니까 위에 표시 형식, 여기 위에 표시 형식 보이시죠? 이게 쉼표 스타일이에요. 얘를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그렇게 하고 반드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여러분, 개발 도구를 가야지만 이 기록 중지가 떠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 이름을, 텍스트 편집에 가서 쉼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테스트 해 보시려면 쉼표가 아닌 스타일로 한번 먼저 바꿀게요. 홈에 가서 뭐 저 100분율로 만약에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딱 단추를 클릭하면 쉼표 스타일로 바뀌게끔 이렇게 하셔라 라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재를 보니까 지열에다가만 해야 되는데 저는 H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할 게 아니라 매크로는 지금 맞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의 크기만 틀렸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얘를 왼쪽을 누르면 자꾸 실행만 돼버리지 얘가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딱 이렇게 편집이 돼요. 선택이 돼요. 그런 다음에 Alt키 눌러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혹시 시험 보러 가셔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Alt키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열에만 들어가겠죠. 처음부터 잘하시면 좋지만 자 매크로 작성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매크로 전체적인 걸 설명드릴게요. 매크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 문제는 개발 도구의 삽입에 있는 양식 컨트롤을 가지고 하나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하나는 삽입의 도형에 있는 도형을 가지고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 매크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도형을 그릴 때 Alt키를 눌러서 이 셀에다 딱 맞게끔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매크로에서 더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를 하시고 나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눌러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말자. 불필요한 작업을 하면 할수록 매크로 기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도형에 글씨를 쓰는 것은 매크로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크로 중지를 한 상태에서 그 텍스트를 입력한다. 이거. 그 다음에 매크로를 설사 여러분들이 잘못 작성하셨을 때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가서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삭제한다. 왜 삭제를 해야 되냐면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매크로를 수령액이라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령액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똑같이는 못 만든다고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지우고 다시 만드는 걸 권장한다. 그 다음에 이론 시험에는 매크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매크로에 가서 편집에 가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에 들어가서 여기서 매크로 이름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더라. 그런데 VB 언어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일반 메뉴에서는 매크로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매크로 문제는 100% 동일하게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차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매크로 문제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4시에 뵙겠습니다.